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웬만하면 살리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는 쪽의 치료를 일단은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미세 현미경이라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크랙이랄지 다른 분들이 보지 못하는 맨눈에서 볼 수 없는 찾아지지 않는 신경관이랄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발견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크랙 라인도 위쪽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크랙 라인은 웬만큼 발견이 다 되지만 뿌리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크랙 라인 발견이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너무 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죠. 이 케이스도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고, 시간적으로 여력이 없을 때 과연 발치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전략인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신경 치료 후 잇몸 수술하다가 크랙이 발견됐어요. 당일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할까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세요.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면은 이제 치과 오시기에도 굉장히 바쁘시든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있다고 해도 바빠요. 매우 바쁜 거죠. 병원에 한가하게 다닐 시간이 없고,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며칠 못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를 갖다가 몇 년 전부터 오른쪽 어금니가 붓고 가라앉고를 반복 중이고 턱까지 아파서 검진을 원해요 라고 오셨는데, 뿌리 끝에랑 이쪽에 다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살리기 위해서 재신경 치료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제 들어간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염증이 있었는데 뼈가 녹은 양상이 좋진 않아서 이 염증이 상부에, 이 뿌리 쪽에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염증이 있잖아요.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치아 뿌리가 갈라지는 요 부위에 시작이 되니까. 어쨌든 살리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벗겨냈고, 과거의 지저분한 재료들을 싹 드러냈어요. 이제 과거의 재료가 레진 코어가 되어 있지만 이 레진 코어를 갖다가 제거를 해보니까 요 밑에는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 지저분한 게 나오면 저는 좋아요. 왜냐면 과거에 오염이 된 것들 때문에, 세균들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라 이 지저분한 거를 내가 개선해 줬을 때 그 염증이 치유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쾌재를 부르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지저분한 거를 싹 이렇게 깨끗이 하나씩 다 드러내는데, 특별히 이 치아 이 윗부분에서 치아에 금이 가 있거나 그런 건 발견을 못했어요. 지저분하다 요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관을 최소한 4개 정도를 놓고 치료를 열심히 해드렸는데 계속 잇몸에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잇몸을 벌려봅시다. 잇몸 수술, 신경치료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염증 해결이 안 돼요. 염증이 뭔가 환자분이 불편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 염증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치유된 느낌이 있는데도. 그래서 잇몸을 벌려봤더니 뼈가 요만큼이나 이미 녹아있고 이 뿌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뿌리의 색깔도 시커멓게 안 좋은 거예요. 더 자세히 확대를 해봤더니 이 앞쪽 뿌리에 보면 이렇게 치아에 금 간 게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뿌리에 금이 간 게 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현미경으로 백날 들여다봐도 이 뿌리에 있는 금이 발견이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환자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발치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환자분이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뽑는 날 웬만하면 저 수술 바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해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신경관이 굉장히 가깝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었지만 발치하고 염증 제거하고 한번 남아있는 뼈에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어보겠습니다 라고 들어간 거예요. 자, 발치를 했더니 뿌리 상태가 진짜 안 좋죠. 지저분하고 여기 크랙 라인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염증을 다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이 남아있는 뼈를 잘 이용해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은 거죠. 그리고 뼈 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덮어준 거죠. 멤브레인을 써서.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착치은이에요. 여기가 보면 제가 일부러 여기를 벌려가지고 꿰매놨어요. 이쪽 잇몸을 이쪽으로 붙여서 꿰매면 환자는 더 빨리 아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를 벌려서 꿰매는 이유가 여기 보이는 이 하얗게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뼈에 단단히 붙어있는 부착치은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게 임플란트 한 다음에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차 수술을 하고 여기에 이 부착치은이 있는 게 음식물이 안 올라가고 안 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부착치은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치은이 여기까지 침범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임플란트 한 다음에 굉장히 괴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완성까지 진행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서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임플란트 몇 번 안 오고 완성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왔던 게 신경치료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깔끔하게 임플란트 해서 현재까지도 잘 쓰고 계신 환자분이십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재치료를 하는데 재신경치료하고 치아를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재신경치료하고 경과가 너무 안 좋아요. 염증이 계속 있는 것 같고, 환자의 느낌, 증상이 완화가 된 것 같다가 다시 재발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를 살리는 술식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살리는 술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치아가 불편할 수 있는 원인이 신경치료적인 문제도 있지만 잇몸이 문제가 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치주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주 수술로 진행을 해서 조금 봤는데, 치주 수술하는 과정에서 늦게 요 크랙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크랙이 위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요런 크랙들은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거의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크랙이 심지어 이 따라 내려가는 요거까지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치아 치근에 있는 이 뿌리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꾸로 올라오는 요 크랙 라인은 현미경으로 쳐다봐도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유가 안 되거나 염증, 증상이 계속해서 재발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뿌리서부터 진행되는 이런 크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도 거의 살렸다 싶은데, 살리는 치료하고 보철까지 씌워드렸는데 나중에 증상이 재발이 되고 염증이 재발이 돼서 결국에는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적인 여력이 없으시면 닳지 않은 날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진 선생님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닳지 즉시 임플란트 케이스는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